어이, 흥, 우야, 흥, 우야, 흥, 흥.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계절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즉 계절의 특성이란 그 때때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마다의 그 한 행동이나 지니고 나온 그 계절의 그 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의 계절이라는 것은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얘기하지요. 그럼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의 행동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의 행동과 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의 행동이 다 다른 것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하늘의 천기와 또 자신이 그 지기를 품고 태어난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한번 자연을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면, 봄에 태어난 사람들, 즉 1월생이나 2월생, 3월생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연이 그 이제 산하 대지에 모든 이 자연의 그 새싹이 돋고 또 싹을 틔워서 자라고 맺고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생이나 2월생, 3월생, 즉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시작이 강합니다. 시작이 강해. 뭘 추진하려고 하는 그 시작은 강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 조급한 성격을 지니게 되고, 좀 기다림에 좀 서툴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의 모든 행위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어떤 주관만 가지고 일이 성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상대를 좀 기다려주고 또 배려도 해야 되는데, 이거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직진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싹들이 이제 봄에 싹을 틔워야 여름에 그 꽃을 피워서 이제 가을에 또 맺힌 열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되돌아서 이 알곡으로 변해서 이제 더 돌아가는 그 자연의 계절이 그 순환이기 때문에, 이 봄에는 모든 싹들이 막 바삐 나오죠. 뭐 여기저기서 누가 뭐 하지 않아도 온통 천지 자연이 막 풀밭과 자연을 어떤 이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그 조급함에 있다. 기다림에 서툴다는 그런 그 성격이나 행동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를 지금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왜요? 타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좀 서로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뭔가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좀 우리 요즘 말로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자신의 어떤 돌아와야 되는 이익이나 뭐 이런 참 그런 것들까지도 계산 안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뭔가 응, 되겠다 그러면 그냥 뭐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서두르고 바쁘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죠. 12마리의 그 쥐 중에 이제 봄의 계절에 들어가 있는 토끼를 보면 지지의 동물들 12마리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 이 빠꾸를 뒤로 뒷걸음질을 못 치는 동물이 있다면 그게 토끼입니다. 토끼는 이 매드 발과 이 무릎과 이쪽으로의 그것이
빠꾸를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직진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을 지니고 예, 태어난 거죠. 이거 스님 그럼 뭐 뱀도 빠꾸를 못하는 게 응?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요. 뱀 빠꾸 합니다. 네, 내가 뱀 있죠? 어느 해인가 물난리가 한번 나가지고 막 온 천지가 물에 붕붕붕 맞이가 차이 있는데, 아, 그, 담벼락 거기가 이제 물이 퐁퐁퐁퐁퐁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유심히 보는데, 거기서 뱀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밖에서 물이 들어가니까. 뱀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 뱀을 내가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한 2m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막대기로 톡톡톡톡 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톡톡톡 때렸죠.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축축 이렇게 해서 빠꾸에 돼서 자기가 나온 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 실제 봤습니다. 뱀은 빠꾸합니다. 근데 토끼는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돌아는 가도 꺾여서는 가도 자체적으로 빠꾸를 못 합니다. 뭐 좀 얘기가 좀 다른 데 엇나갔습니다만은, 봄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그 시작함에 강하고, 또 조급하고, 기다림에 서툴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서 어찌 보면 손해를 많이 보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4월, 5월, 6월이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산천에 이제 다 풀들이 싹이 나고, 이제 녹음이 짙어지고, 이제 꽃들이 피어나서 향기롭고, 참 어찌 보면 이제 참, 뭐, 알곡을 취할 수 있는 계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세상이 무언가 천지자리 초록색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좀 여유가 있는 계절이 아니겠어요? 왜? 또 사람 살기 좋고. 왜냐하면 온도가 더 적당하고, 물론 이제 여름에 더운 여름이 이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그 따뜻한 어떤 계절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좋아서, 이 몸이나 이 행동으로 하는 일보다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것은, 입으로 한몫하는 그런 그 계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막 거침없는 언행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뭐 어찌 보면 허풍으로도 되돌아올 수 있고 독설도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 많고 행동은 안 하고 일하기는 싫어하고 입으로만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의 종류에 속하죠. 근데 그 입으로 하는 일을 잘해서 돈을 버는 직업하면 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판검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동산 거강권이라든가 뭐 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자신의 그 태어난 계절의 특성을 알아서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 5, 6월생들은 뭐예요? 이제 몸으로 하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말로써 한몫하는 그런 일에 이제 좀 어떤 특성을 지니고 태어났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요, 어느 것 하나 이것이 좋아요, 저것이 나빠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디 뭐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예, 좋다 나쁘다의 한계는 없는 거거든요. 때때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무엇이 좋다 나쁘다. 그럼 봄이 좋겠어요? 여름이 좋겠어요? 가을이 좋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단, 그 때때의 계절과 그 계절의 특성을 알아 살아간다면은 뭐 상관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7, 8, 9월이면은 이제 참 여름에 꽃을 피웠던 그 자연의 그 꽃들이 이제 강한 햇빛과 어떤 자연의 혹독한 조건을 이겨내고 막뭐 태풍 그 시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그 참 들판이 이제 누름누름하게 익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게 이제 주위의 그 말은 상황이 풍족한 상황에서, 풍족한 상황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좀 느긋하고 여유롭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또 치장을 하거나 모양을 내는 일에 열심히 경우가 있고 감성적인 경향이 짙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일면 얘기하면 뭐 참 모양 내고 열심히 일하고 감성이 좋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요,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런 계절의 특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매사에 무슨 일을 미뤄요. 해야 될 일을 미뤄. 그리고 또 게으름에 빠져. 게을러 빠진 거예요. 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사는 사람도 가을의 특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면 좋으나 일면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감성적이고 매사에 느긋하고, 이렇게 해서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가들, 창작하는 창작가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일반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백수라 그러죠. 백수가 되는 모든 여건 중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매사에 할 일을 미루고 또 게으름 피우고 일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도 더러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래서 풍족한 시기라서 느긋한 성격들이며 예술이나 이런 창작 쪽에 능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되는데 춥죠. 추워. 이제 점점점 추워지죠. 그렇지, 농사진 그것이 풍족하다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만약에 그 가을에 농사에서 거두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무엇인들 부지런을 떱니다.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 매사에 무엇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많고, 또 통계학으로 보더라도 부자들, 좀 넉넉한 재물을 지니고 사는 부자들이 보면 이 겨울의 태생, 즉 10월, 11월, 12월생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무엇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의 특성 중에서 나는 무엇이 좋아, 뭐 무엇이 나빠, 다들 물론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까? 나 몇 월 달 태어날 거야, 뭐 뚝딱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모든 것은 시절의 인연과 때의 인연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알고,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살리고, 그런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점점 줄여가면, 어느 시기에 태어난들 부모만 할 것 없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절이 하는 일을 잘 알아서 그것을 본인이 품고 잘 지낸다면 넉넉한 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이제 시기는 또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또 강의를 하겠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좀 먹을 걱정 안 하고 또 돈 쓰는데 좀 어찌 좀 지장이 없고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좀 돈 많은 부모나 조상님들을 안고 태어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봄직하죠. 예. 그리고 또 뭐 누구라도 좀 남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쁜 여자 얻어서 좀
호화스럽고 좀 남한테 좀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누구나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 한 가정, 나의 어떤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좀 엄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 나도 이 땅에서 살고 내 자손도 또 나와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가꾸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가난하고 찌들고 살아가기 힘든 나라라면은 어느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시기의 어떤 것들을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어찌되었든 훌륭한 지도자들이 때때에 나서서 이 나라가 좀, 세계적으로도 좀 융성한 나라가 돼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에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잘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든 못 사는 것을 전제로 하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사란 것은 우리 지난 과거사의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역사라 그래서 뭐 대단할 건 없습니다. 오늘의 역사가 10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면은 10년 그때에 돌이켜보면 지금의 역사가 10년 후의 역사가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서 100년 후에 또 돌아다 보면 지금의 역사가 100년 후의 역사가 100년 전의 역사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때때 우리가 살아왔던, 또 우리의 부모님,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역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처해져 있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도둑놈의 때, 지금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최대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 청나라 시대 때의 땅인데, 청나라를 만들어준 게 후금이에요. 후금. 만주족들. 예. 만주족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하고 같은 집안이거든요. 예. 우리의 땅에서 생겨난 나라니까. 에이,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은 그냥 통째로 그냥 나라 본토는 중국한테 내준 꼴이죠. 뭐 없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 그렇습니다. 중국 땅 3분의 1이 저 만주에서 이쪽 산동만두에가 저 아래까지 베트남 입구까지 다 우리 삼국시대의 신라 백제 고구려의 땅이었어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뭐 뺏기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누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 얼큰이 어떠하리 그렇게 해서 야 뭐 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렁더렁 살지 않고 지나간 일 뭐 따지냐, 응? 그랬더니 하여가의 대답으로 정몽주의 단신가가 또 응? 이 몸이 죽고지고 100번 고쳐지고 예. 우리 역사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유명한 일편단심. 예, 유명한 일편단심이 뭐예요?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조국입니다.
이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화사상의 골격은 중국놈 자기들이 이 세계의 문화의 원류라는 겁니다. 세계 문화의 원류는 우리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 동이족의 문화가 홍산 문화인 홍산 문화. 뭐 7,000년, 6,000년, 7,000년은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뭐 그냥 꼴랑 뭐 근세 그냥 역사 한 4,500년 역사 그 정도나 가지고 지금 이왕조의 그 역사를 아주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려 때만 해도 고려 때만 해도 중국 본토의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 고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대 해골하면서 그 땅 다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건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고려의 땅이 본토가 중국 본토 땅에가 지금 어마어마한 땅이 우리의 땅에 역사적 사실을 어느 놈이 얘기를 해요? 어느 사학자 한 놈이 얘기를 해요? 다들 지금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빠서 그냥 일본 놈들이 논문 쓴 거, 중국 놈들이 논문 쓴 거 가서 발표하면서 박수 몇 번 짝짝짝짝 쳐주고 돈 몇 번 얻어서 지 목구멍 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학자들이 다. 우리 역사를 찾고 또 실상 뭐 역사를 찾는다는 것이 뭐 없는 걸 갖다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그냥 글 자기가 발표하면 되는 그걸 안 해요. 하여간 이방원의 하여가나 정몽주의 단신가나 어찌 보면 때의 일인데 때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허여 좀 지나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중국 역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한족들 하와족이죠. 중국에 온 족속을 보니 하와족이라고 하는데 그 하와족들의 그 내세우는 것은 사망오제가 있어요. 사망오제가 있는데 이제 사망오제가 얘기가 나오면 이거 아주 웃기는 얘기. 사망오제의 최후로 어른이 이제 태호 복신데 이게 이제 BC 3528년에서 3413년까지 사셨던 우리나라 그 배달국 5대 왕의 자식입니다.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6대 왕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조금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애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왕 중에 또 나중에 하는 염제신농이 있어요. 연제신농씨. 이 사람도 3218년에서 3078년. 이거 빚입니다, 빚이. 기원 전. 염제신농씨도 우리 배다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황제. 이분은 BC 2692년에서 2592년. 한 백수를 하셨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그 치우천왕, 우리나라 배달국의
14대 왕이신 자오지 천황, 뭐 치우라고도 합니다. 치우 천황으로 많이 얘기하죠. 이분하고 붙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73번을 싸워서 다 깨졌답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치우 천황은 그 중국인들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해서 아주 그 후로도 많은 장수들이 지금도 그러겠지만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면 그 치우 천황 사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배달국의 14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치우 천황 상대인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황제 헌원이라고 하는 분도 열이 73번을 싸워서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요. 치우 천황. 근데 이런 분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후에도 이제 오제라 그러면 이제 소호 금천, 전욱고향, 제곡고신, 요나라 임금과 요 임금과 순 임금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들의 조상을 배달구의 우리의 그 인맥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왜 중국 애들이 중화 사상에 어떤 것을 이 기치를 내거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화의 원류, 이 세상 모든 것의 문화의 원리는 자기들이 중원의 땅에서 발생했으니까 이 모든 문화의 원류는 우리 조상들 거다라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베풀었던 뭐예요? 도덕 정치의 정신? 이것까지도 자기들 거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덕 정치. 그것까지도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세상은 중원이란 말이 뭐 말 그대로 쓰면 뭐예요? 가운데가 으뜸이다는 거죠. 으뜸은 원. 이게 중원사상이에요, 중원사상. 그런데요, 말로만 해서 됩니까? 행동이 있어야죠. 도덕정치 말로만 합니까? 중원사상을 말하려면 자기들이 도덕정치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도덕정치 하고 있습니까? 53개 나라, 57개 소수민족을 다 틀어잡고 지금 핏 빨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도덕정치입니까, 그게? 망하죠, 그럼. 하늘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너희들이 함부로 도나 덕을 얘기하지 말아라. 도나 덕을 지닐 만한 분이 또 도와 덕을 깨달은 분이 도와 덕을 얘기한다면 하늘에서는 고공연수, 그 뜻을 더 강하게 해서 목숨도 더 늘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도와 덕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자들, 그런 소인배들이 있다면 반의경명이라. 예, 너는 세상에 반하는 짓을 했으니까 경명, 가불경, 목숨명, 목숨을 거두어드린다 그랬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중국도 하늘에서 목숨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